이 수능 이용 독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입니다. 예. 이 난이도가 보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능 특강 비슷한 교재들을 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목표로 했을 때 그런 책들을 좀 빨리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년 레벨 타겟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조금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먼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난이도로 선택을 했고요. 근데 이 교재가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가 영어를 시간을 무제한으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좀 분해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난이도적으로 양쪽으로도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교재를 또 선별을 했고요. 그다음에 굉장히 또 유형별로 좀 되게 간략하게 심플하게 정리가 또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쉽게 또 심플하게 또 시간 너무 오래 투자하지 않게 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. 일단은 보시면 지금 강의서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유닛이 좀 이렇게 랜덤으로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.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능 그 독해를 생각했을 때 그 유형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중요도 순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.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. 사실 수능 독해의 유형이 거의 지문의 한 70~80%는 이제 그 논설문 계열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논설문 계열은 뭐냐면 일단 글쓰기가 어떤 주장을 피고 그 주장을 파악을 해서 답을 고르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수능 문제가 물론 독해 이제 실험문이나 도표 같은 것도 제외하고는 사실 궁극적으로 주제 찾기를 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찾기부터 시작해서 중요도 순으로. 자,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빈칸을 역시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어머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언제나 항상 이 빈칸 유형이 우리 친구들 발목을 붙잡는. 현재 지금 수능에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.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그 상대평가 시절에는 굉장히 그 12점 만점 배출이 컸는데 이번에 절대평가 바뀌고 한 1년 지나서 지금 이제 10점 만점으로 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올해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삼성 빈칸 추론 문제가 역시 또 당당하게 또 5단으로 1위를 82% 넘지 10명 중에 8명이 틀렸으니까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업의 모토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 독해를 이렇게 막연하게 그 첫 번째 센텐스부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독해 지문이 첫 번째 센텐스의 그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또 요 시제에 따라서 굉장히 글이 들어가는 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이 글쓰기들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은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수험독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거기에 귀결된 내용들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다. 이것도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좀 심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. 수업 흐름 패턴은 좀 비슷합니다. 어휘 테스트 역시도 진행이 될 거고요. 근데 구문 테스트라는 것은 독해 지문 유형 중에서 굉장히 좀 이제 어떤 그 아이들의 그 정답 해결에 좀 그 포인트,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수 센텐스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, 지문상에. 근데 그런 지문들을 좀 넘기는 게 아니라 한번 곱씹어보고 보통 이제 그런 지문들은 아까 천일문 입문에서 보셨던 그런 관계사절이라든지 분사구문 이런 특수 패턴의 지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또 계속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과제 오답을 또 항상 진행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진도 진행하고 마지막에 단원 요약을 하고. 자, 사실 어머니 이 책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얇습니다. 여기 사실 들어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서 제가 따로 또 워크북도 유형별로 준비를 할 거고요. 그 워크북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첫 그 주제를 배웠다라고 하면 그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또 따로 출제가 되고 그 문제는 어머니 이제 당연히 기출 모의고사에서 뽑아서 진행할 거고요. 혹시 또 필요시 좀 더 진행해야 되겠다 싶으면 EBS 수능특강 교재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 때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오는 게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제를 풀어갖고 오면 그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틀린 부분들 보통 아이들이 어머니들 틀리는 유형이 좀 비슷하거든요. 이 친구가 어려우면 이 친구도 어려운 부분들이 좀 거의 공통적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역시 또 테스트 얘기를 한 번 더 드려보면 역시 언어의 기본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어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
어휘 테스트는 사실은 오늘 여기 이제 그 교재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좀 중심으로 테스트가 진행돼서 한 100개에서 100개 좀 이상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한 주를 따졌을 때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끼 지문에서 좀 문장들을 좀 픽업을 해서 그 문장들에 대한 이제 구문 테스트 역시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를 해석 테스트를 볼까 아니면 라이팅을 볼까 배열을 볼까는 사실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열이 낫지 않을까 해서 배열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니면 배열이나 좀 해석을 좀 섞어서 적절하게 좀 섞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역시 또 뭐 인문과 마찬가지로 저희 난이도 그 합격률은 이제 90%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이들의 좀 상태에 맞춰서 조금 난이도로 그 커트라인을 조정할 수는 있고요. 역시 또 이제 테스트가 통과를 못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남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정리를 하고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이 수업이 진행이 끝나고 나면 항상 또 요약 문자, 수업용 요약 문자가 들어가서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오늘 이런 걸 배웠구나, 또 테스트가 어떤 정도 나왔는지 예, 이렇게 또 항상 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. 그다음에 또 언제나 또 역시 상담 요청 필요하신 경우는 언제든 전화 드려서 또 뭐 필요하신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의 답변을 또 이렇게 드리게 될 것 같고요. 네, 제가 준비한 오늘 특강 프로그램 여기까지였는데, 네, 뭐 긴 시간 동안 좀 들어서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정원 선생님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특강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